북한의 금수저의 유치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배울까요? 엄마가 있죠. 엄마의 뇌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네. 내가 아주 재수 없이 저 우동네에서 태어나다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르나 아이, 이게 가실라 가져지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서 제가 SM 그 10주년 기념 파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수만 대표님이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때 저를 뽑으셨나요? 그때 너를 뽑은 거는 말이지? 그때 너를 뽑은 거는 말이지?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가로 논이 난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흠뻑 더 반간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단동지지로지하니 둥둥둥 떼낭군 오호 둥둥 떼낭군 돌연진물 없고 보니 저울 호자가 절로 온다 둥둥 둥둥 오호 둥둥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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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안배도 내 사랑아 너무 멋지시네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분은요 바로 얼마 전에 한 음악 프로에서 화제가 되셨던 분입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가창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바로 예산 사과아가씨 출신 국악인 이윤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에 막 빠져들 것 같아요. 피아노 반주였나요? 네 피아노 반주에만 야, 이렇게 정말 노래까지 잘하시고 사과 아가씨는 어떻게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운 좋게 사과 아가씨가 됐어요. 그 1등이 사과 아가씨인 거예요? 아, 네. 1, 2, 3등인데 전 안타깝게 3등을 했고 아, 3등. 저희 언니가 2등을 했어요. 정말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애한테 유치원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좀. 죽었다 깨라도 못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아니 예. 저도 그 가요를 되게 좋아하고 네 다른 장르도 굉장히 많이 찾아 듣는데 부르면 이상하게 조금씩 묻어난다고 하죠. 조금만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노래방 가면 산토끼를 해볼게요.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 뛰어서 귀여워.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 장법은 한번 배워놓게 되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북에서 오신 저희 분들. 북한에서 배웠던 사람들 있잖아요. 남한에 와서 창법을 절대로 못 바꿔요. 근데 하지만 북한에서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 성악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남한 가요를 빨리 배우더라고요. 창법을. 그 예를 들어서 안 배워져요. 뭐 북한식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네. 뭐든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이게 자꾸 북한 창법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창법을 자꾸 들어서 그런지 전 이게 나만 들것 같아요. 나도. 세네죠. 어. 세네됐어. 자, 어쨌든 오늘 뭐 유라 씨 나오셨는데 인터넷을 한번 뜨겁게 달궜던 분이거든요.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만갑 자주 보시나요? 네, 너무 즐겨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꼭 뵙고 싶었던 분이 남자입니까? 저요? 남선배인가요? 죄송하지만 아니고요. 누구세요? 윤설미 씨. 왜요? 싶었어요. 왜? 요즘 윤설미 씨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정말요. 왜요? 첫 방송 때 제가 한국에 오게 된 내용을 들으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뵙고 싶었어요, 실제로. 감사합니다. 죽어도 가기 싫은 북한을 강제 북송을 그 아기가 한 달 됐을 때 말도 안. 어떡하니? 무조건 살아서 그 애한테 엄마라는 얼굴은 보여줘야 되니까 꼭 살아야 되겠다. 한국행을 하려고 딱 중국을 넘었는데 그날로 바로 잡혔습니다. 3시간 만에. 세 번째는 제가 지약을 뜯어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잡히면 그냥 마시려고. 근데 네, 뭐 죽고자 하면 산다더니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야. TV에서만 보던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계셔서 반갑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북한을 다녀왔었어요. 예? 왜요? 네, 학교에서 보내줘가지고. 어머나. 학교에서 보낸다고 북한을 막 갈 수 있나? 금강산? 네, 그때 한참 북한을 왕래할 수 있었던 때여서. 금강산이요? 네, 금강산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북한 군인분들밖에 못 뵈가지고 대화도 못 나누고 예.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저 정민호 중대장. 저분이 군인이에요. 중대장이신데 한마디 해주세요. 갈 때쯤 연락 좀 물어보고 가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갈 때 저 연락처 좀 달라고. 네. 아니야, 얘기 안 아니에요. 했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아직 저도 멀었어.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네요. 갈 때 제 연락처 물어보고 가세요. 아.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대현아?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어떻게 하지? 네. 저 누나 보고. 누나. 해라. 혹시 나 누나 좋아해요? 나 누나 좋아해요? 저 말이 너무 좋아. 야, 이게 방송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뻔뻔하네. 김현가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네. 우리 김현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A에서 예. 아침마다 방송을 네.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생방하고 있는데 오늘도 생방하고 그쵸. 사실은 이 녹화를 위해서 저 친구도 요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술도 마시다가 어느 시간 딱 뜨면 신데렐라처럼 들어갑니다 하고 가요. 아침 방송을 하니까. 네. 한 번도 펑크 낸 적 없죠, 지가 하거나. 예, 요즘에는 뭐 저녁에는 거의 술을 안 먹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작년 12월 5일에 결혼하고 올해 4월 15일에 애를 낳았어요. 둘을 4달 만에 낳으려면 정말 그러니까 의학적인 쾌거죠. 아 진짜로요? 예, 진짜로 4월 아들 딸 쌍둥이요? 암사죠. 은혜 씨는 아들 아들이요. 예, 근데 힘드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예. 현욱 씨도 네. 사실은 그 정말 바쁜 사람. 대기실에 있으면 전화 통화로 자기 스케줄, 강연 스케줄, 강의 스케줄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 스피치에 대해서 강의를 또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제 제가 20년 정도 아나운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스피치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재미있는 강의가 이제 최근에는 핫한 강의가 바로 탬버린 강의입니다. 뭐요? 탬버린? 제가 별명이 탬버린의 신이에요. 예전에 그 복면가왕 제가 나왔었잖아요. 봤어요. 예, 태양의 아들 서커스맨이라고 예, 예.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아 그게 자기였구나. 탬버린을 막 흔들었더니 그때부터 탬버린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저는 사실 탬버린이라는 걸 예능에서 쓸 줄은 몰랐어요. 지하에서만 쓰다가 지하에서만 한 10,000시간을 썼는데 이게 예능에 통할 줄 몰랐던 거예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옆에 탬버린 있으시죠? 아니 여기 지금 탬버린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게 탬버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탬버린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마하는 거네. 활짝. 저는 여기다 가지고 다닙니다. 아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끼지. 악기라고 생각해요. 저 이걸 들고 예. 재밌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성하게
처음에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오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 탬버린은 나는 조력자다. 절대 나서면 안 됩니다. 예, 뒤쪽에서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흔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탬버린이 너무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기본 박자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기초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자신감이 붙는다. 2분의 1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분의 1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갑니다. 예, 흥을 불어넣어줘야 되죠. 상대방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는다. 본인만의 중간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치고 나갑니다. 짜라짜라짜짜짜. 짜라짜라짜짜짜. 무조건 미야. 짜짜라짜짜짜짜짜. 진짜 템신 맞으시네요. 진짜 대박. 나 토니치 한 번만 줘봐요. 토니치 하나 줘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거 강의한 적 있어요, 이걸로 진짜로? 스피치 강의가 지루하니까 중간중간에 탬버린을 치는 법도 좀 알려주고 뭐 이렇게. 최고네요, 최고. 근데 없던 흥도 와, 이거 생기겠어요. 정말 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 현욱 씨가 강의, 강연,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우리 네. 김현욱 씨의 새로운 모습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 네, 매주 새롭고 신비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감. 오늘의 주제는요. 김현욱 씨와 아주 밀접한 네.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명강사가 떴다. 안보 강사 특집. 요즘 보면은요, 뭐 최근에 뭐 인문학 강연부터 시작해서 뭐 요리 강연, 멱사 강연, 클래식 강연, 영화, 뭐 별별 강연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 안보 강연, 안보 강사는 잘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저번에 뭐, 학교에서 안보를 위해서 이만갑을 틀어준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예, 이런 그럴 얘기는 수도 들어봤거든요. 있네요. 예. 그런데 과연 안보 강의가 뭔지 인민군 상사 출신 우리 소연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보라는 뜻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란 외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안보 강의하면 좀 이렇게 딱딱하고 맞아요. 북한의 막 군사력, 막 핵, 미사일 막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은 북한 실상을 경험한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뭐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 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행복감 이런 것을 가지도록 하는 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사실 예비군 훈련 가면 비디오 틀어주는데 재미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북한의 핵시설은 이렇다 뭐 이런 건데 예비군 훈련 가서 비디오 봐요? 안보 관련된 비디오 참 오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보니까 안보 강연. 네, 안보 강연. 그래서 안보 강의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이 안보 강연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설미인가? 누구예요? 설미합니다. 설미지. 아영 씨. 노래하는 건가요? 이게 누구죠? 서연 언니. 서연 언니. 이분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런 거 멋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북한 친구들의 하루 일과 좀 편안한 것도 많이 하네요. 저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구나. 북한에서 예민한 인사원이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만 봐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목숨 걸 가치가 있는 나라다. 탈북하기를 정말로 잘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탈북자들이 70~80%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이 잘한다.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재밌을 것 대놓고 같아. 이런 분야보다 노래가 되니까 또 인기 최고예요. 제주꾼이에요, 제주꾼.
저는 안보 강의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뭐 북한은 나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재밌고 아코디언 연주도 있고 뭐 이러네요. 북한 친구들의 하루 일과 예, 이런 되게 것까지 보여주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유나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궁금해졌고 진짜 재밌을 것 같고 저도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영 씨랑 현주 씨랑 한번 안보 강의를 가봤어요. 같이 네. 이제 초청 선생으로 해서 아영 씨가 대박이에요. 왜요? 아영 씨 말 잘하잖아요. 왠지 칭찬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말이 빨라. 아영아 천천히 이게 체육관이라 소리 울린다. 알았어, 오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사장님들이 체육관에서 울려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되게 의외네요. 잘할 것 같은데. 되게 아무튼간에 아영 씨고 현주 씨는 뭐 지금 보니까 프로 네네네. 한 달에 몇 개 정도예요? 아, 그게 많이 할 강연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있는 시즌이 있잖아요. 뭐 허국보원의 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좀 한락하게 또 이게 방학이 들어가게 되면 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많이 할 때는 한 많이 할 때는 하는데 없을 땐 놀고요. 15개, 20개도 하시죠? 네. 그러니까 특수가 6월이네, 6월. 6월, 그죠? 네, 6월. 허국보원의 달.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기선 기자님도 이런 강연 하시죠? 제가 99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2000년대 초까지 이제 강연을 그렇죠. 다녔는데 그때는 탈북자가 얼마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살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후배들이 많이 와서 자기가 살던 분야의 생활 경험 복합적으로 이 완전 입체적으로 알려주다 나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북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대가 많이 이게 바뀌었네. 우리 탈북하신 분들의 지대한 공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님 솔직히 그때보다 경쟁자가 많아서 요즘엔 짜증 나시죠? 아닙니다. 왜 통이 크신 분이? 난 그 첫 끼를 개척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연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안보 강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조금 약간 무서운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좀 약간 생활에도 도움되고 북한 주민의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실생활 얘기. 그런 얘기. 예. 어쨌든 간에 우리 뭐 안보 강사 관련해서 안보 강사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소연 씨가 지금 탈북민들이 와서 저는 강의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뭐냐면 각 지역에 있는 NGO 이런 민간단체들이나 경찰서들에서 이왕이면 내 지역의 탈북민에게 친근하니까. 일회성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국가보훈처 같은 국가기관에서 강사들을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된 사람들에 한해서 또 강사의 교육을 줍니다. 워크숍이라는 교육도 있고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현숙 씨는 해봤죠? 네, 저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막 잘 들리니까.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 하나만 끝내주니까. 끝내주니까. 말도 빨리 하시고 아, 네. 밀수 경험도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네, 현재 북한 사람들이 실상가 진짜 산 증언자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막 빠져드는 거예요. 한 15분가량 쉴 때는 어르신들이 살랑살랑 와요.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말을 잘한다고. 1시간 동안 어떻게 막힘없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가. 그런데 하나 충돌하면 말을 좀 천천히 해달라. 근데 성격이 내가 그러다 보니까 격동되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현숙 씨 첫인사 어떻게 해요? 첫인상 안녕하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박윤숙입니다. 화면에서 볼 땐 거인처럼 뚱뚱한데 앞에서 본 박윤숙 씨는 어떤가요? 꽤나 슬림하죠. 뭐 장소를 굉장히 맛깔지게 하시네요. 네. 이현주 씨는 어떻게 해요? 첫인사.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가 봐도 고운 여성 유현주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잘한다. 현숙 씨 어떻게 해요? 저희는 네, 안녕하세요. 예, 스피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KBS 아나운서 출신 김현욱입니다. 와, 남희석 씨 아유. 남희석 씨 어떻게 해요? 저는 어디 사회를 보고 뭐 멘트를 하건 15초 동안 얘기 안 해요. 왜요? 집중하게. 저는 이렇게 자 박수 쳐보세요. 와. 반갑습니다. 남희석입니다. 감사하다. 15초 정도 그냥 가봐. 저기 성희 씨는 만약에 강연하면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형이 그 장군님 그 김정일이 접견자거든요. 근데 그 김정일이 접견자라서 그 가족이라고 해갖고
시교 시간이라는데 큰 건물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더 높은 충성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갖고 강의를 했댔어요 그때. 오. 그때 그 김정일이 우리 그 큰아버지네 집에 왔는데 그 큰아버지네 농장에 산모가 있었어요. 네. 김정일이 와갖고 그 집을 툭 들어갔는데 산모가 팔을 붙잡고 아기 이름 지어달라고. 우와, 이거 크다. 네, 그러니까 대홍단이라는 군이 대홍단 군이라고 됐는데 이 김정일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이면 대홍이고 딸이면 홍단이라고 지어라. 진짜 촌스럽다. 말뿐이 말뿐이.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지으면 대홍단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해갖고 그 김정일은 진짜 머리가 비상하고 선대다. 그러고 순간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 머리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예.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저 집은 복받은 집이다. 어제는 발전이 그저 쫙 열렸구나 이렇게 네. 됐거든요. 근데 애기 이름은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 딸을 낳아서 홍단이라고 지었는데 결과가 확 바뀌어졌어요. 결과가 확 바뀌어졌어요. 김정일이 한번 웃어줬다든가 안아줬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발전하거든요. 이름을 지어줬으니. 네,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얘는 완전 특별한 애잖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써줘야 되겠는데 네. 막 강짜로 학교에서 지금 막 내세워주고 평양에 불러다가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0점 맞아갖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름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생각나는 걸로. 그렇죠. 야, 아들 나면 총폭이라고 짓고 딸 나면 폭탄이라고 져. 폭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약간 이수만 선생님이 옛날에 좀 그러지 않았었나? 아. H.O.T를 지은 이름. 너는 왠지 강타인 것 같아. 약간 그 이수만 선생님이 항상 좀 이름을 지으실 때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많이 되게 강타해보자. 히트 친다. 히트 치면 히트 잠깐 히트가 뭐지? 강타, 타, 안타, 강타. 그래 강타. 너는 또 강타해. 그리고 토니야, 너는 토니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좀 뭔가 좀 네가 좀 귀엽지 않니? 좀 상큼한 그 피클이 좀 상큼해. 피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피클이라는 얘기 듣고 마음이 어땠어요? 막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피클을 하면 피자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피자는 안 들어올 것 같고 피클만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피클이. 근데 아마 그거에 뭐 이렇게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정의를. 예. 그래도 피클은 좀 피나게 다행이네요. 클놈 뭐 이렇게. 괜찮네요. 피나게 노력해서 클놈. 네. 아 이게 참 재밌네요. 특별히 오늘 토니안 씨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때 저를 뽑으셨나요? 저는 멤버들에게 항상 컴플렉스가 많아요. 잭스키스가 나오든 G.O.D가 나오든 신화가 나오든 우리는 절대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우울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바꾼 계기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현주 씨나 현숙 씨처럼 목소리가 좀 떠 있는 사람들이 좋죠. 좋죠. 예, 왜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사실 소울 소리가 듣기 굉장히 편안하고 귀에 꽂히거든요. 근데 저 소연 씨라든지 현주 씨 같은 목소리가 발음이 일단 정확하고 사람 귀를 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죠. 우리 남측 대표로 우리 현욱 씨가 왔다면 네. 오늘 북측 대표로 또 한 분 모실 분이 있죠. 예, 오늘 한 입담하는 이만갑 스타 안보 강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강의 경력 13년, 강의 횟수만 무려 1,500회 이상입니다. 베테랑 안보 강사 조민희 씨 소개합니다. 베트남에서 오셨나 봐요. 이게 전문가 같은 선생님 같아요. 느낌 좋은데요? 네, 저는 민족의 대통일을 이루는데 기한 초석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조민입니다. 북한에서 유치원 수타 교사였던 제가 입담을 살려 한국에서 1,500번이 넘는 안보 강의를 해왔는데요. 오늘 저만의 강의 노하우 공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뭔가 딱 봐도 그냥 원더우먼 변신전? 네. 저분한테 뭘 배우면 막 머리 쏙쏙 들어올 것 같은. 예, 너무 스텝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안경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근데 강의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네요. 1,500회를 13년 동안 했다면 1년에 100회 이상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3일에 한 번꼴로 거의 강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100회 할 때도 있고 150회 할 때도 있고 세상에. 조금 더 넘을 때도 있고 상을 많이 받으셨고 또 어떤 내용을 하세요? 민방위 시청 소속에서 이제 교관으로 안보 강사를 하고 있어요. 아, 미미 씨 오면 나도 듣겠다. 아니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똑 부러지시고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다고요? 네. 사실 유치원 선생님 목소리는 안 어울리시거든요. 유치원 애들한테는 여러분 안녕 이렇게 좀 과장된 목소리 해야 되는데 이분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안 어울리시는 그렇게 하고 예. 그 유치원 교사를 할 때 예. 교사 전에 학교에서 화수를 배웠어요. 예, 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큰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게 경축사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설날마다 하는 거. 네, 큰 행사 때 뭐 사열식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12명을 이렇게 뽑아서 마이크에 놓고 그 행사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감동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합격돼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에서 경축사 시범을 좀 보여주시면 어떤 거 합니까? 4월의 법명절 경사로운 이 아침 온 나라 온 세상 인민들이 만경대로 달려옵니다. 아버지 원수님 가시는 길은 인민에게 더 좋은 행복 주시려 원수님 가시는 이 길은 어제도 오늘도 사랑의 길이랍니다. 거기서 지금 소리 붙어요? 왜? 나 지금 북한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네. 북한 그 느낌이에요, 오히려? 예, 완전 똑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그렇게 찬양해놓고 탈북하신 거네요? 이게 북한에서 아이, 근데 그 2월 16일, 4월 15일 이렇게 그리고 겨울 12월 24일 이렇게 그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스타일로 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약간 좀 돼요. pompous로. 그래? 와, 근데 제가 소름 딱 돋았어요. 와. 사실은 저런 걸 들으면은 세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맞아. 애들이 울면서 해요. 아. 그리고 좀 목소리가 또랑또랑 하잖아요. 네. 아버지 원수님 아버지 원수님 하면서 그리고 이게 막 우는 시면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탁 온 다음에 뒤에 문이 착 열리면 따다다다 하면서 와 아들이 와 이러면 막 힘내세요. 그러면 앉아서 상이 된다고. 와 이래요. 근데 약간 와. 우리나라 80년대 견사. 감기약 광고 비슷한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옛날 생각이 난다 이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소름이 끼치고 싫다는 거예요. 똑같아, 진짜 똑같아. 조민 씨, 네. 대박이세요. 완전 소름 끼쳐요. 나 지금까지 잘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나이가 계시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직도 어떻게 그 유지를 유튜브 목소리. 하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이건 이제 아마도 성대에 쓰는 성성이 부위가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위를 특수하게 쓰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사실 저런 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릴 때부터 이미 아나운서 길로 갔어야 되는 분인데 정말 목소리가 좋으신데 우리나라는 저런 스피치 스타일이 예전에 그 아까 토니안 씨도 얘기했지만 감기 조심하면 이런 목소리가 변사예요, 변사. 때는 바야흐로 1970년 이러면서 약간 강조되고 과장돼 있는 표현의 스피치 스타일이 예전에 있었죠, 저희도.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 조민 씨가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 네. 전달력도 되게 좋으신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그 안보 강사가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은요 탈북자들이 오면 그 직업장려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취업장려금.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됐거든요. 네. 아. 그래서 나오니까 뭘 하겠는지 모른 거예요. 근데 어떤 언니가 아시는 분이 너 보험 좀 해보지 않겠니? 아, 어울린다. 네, 어울려요. 네. 그래서 보험을 1년 동안을 하면서 어떤 스피치라는 이런 것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설명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인사법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도전을 한 게 핸드폰 이제 일을 하는데 도전을 했어요. 오. 영업이에요.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2만 명 스피치 올라갔었어요. 15분 동안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2만 명이 기립박수를 쳐주면서 막 이렇게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은 안 울고 조민희 씨만 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약간 눈물이 글썽했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 거짓말 안 보태서 100명한테 건의했는데 99명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노력했죠. 끝까지 노력해서.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내 갈 길을 찾아야 되겠다. 안보 강사로 이제 자리매김한 것 같고. 우리 조민희 씨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잘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인지 여기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북한 상류층 1%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강연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알면 통일된다. 북한 유치원에서의 금수저 교육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북한의 금수저의 유치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배울까요? 첫 번째로 1% 상위 학생들의 외설 영재 교육부터 보실까요? 네. 우리 일상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가해 수업이 있는데 네. 그게 외체능이거든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는 어떤 악기를 배우거나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제가 재봉을 배웠었는데 한 톤 정도 쌀을 들여야 1년을 배울 수 있어요. 1톤이요? 예, 1톤. 1톤 정도. 재봉을요? 네, 재봉을. 1년에 1톤? 1톤 정도면 1년 동안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유치원 그 당시에 있을 때도 우리 그 학급에 상위 1% 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당비서였어요. 그래서 그 당비서가 한번 유치원에 이제 등장을 할 때면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차렷자세로 예쁘게 맞이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애 좀 잘 키워줘. 예,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잘 키워야 되는구나. 네, 왜냐면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재력으로 걔는 그날부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애들도 챙겨주고. 네, 애들도 챙겨주고. 아니 그러면 모두 다 잘 챙겨줘. 이러면은 다 잘 챙기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벌써 생긴다면 그날부터 스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 애를 스타로 영재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재력으로 예술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야, 이 와, 1%면 이야, 이거 신동이네, 신동. 대박이다. 와. 피아노를. 뭐야? 야. 이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몇 살일 것 같아요? 5살 정도 되고 있어요. 8살 미만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벌써 오 TV에 마이 저게 갓. 딱 나오는 순간이면 걔들이 앞날은 탄탄대로를 뻥 뚫리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장구를 치는 동영상을 봤거든요. 북한 어린이가 기계적으로 정말 빠르게 저희가 할 수 없는 속도로 치더라고요. 연습을 엄청나게 시켰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되고 조기 교육을 마치고 거기에서 가정이 끝나면 북한에 말하는 금성학원 그리고 평양음악대학, 평양예술학원 이런 데들 진출하죠. 우리 그 윤설미 씨 아코디언의 네. 미녀처럼 이제 금성학원 같은 이전 예능학교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받고 있을까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맹모 삼천지교가 맹모 삼세지교라고 불리고 있죠. 뭐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3살 때부터 시작한다고.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는 나이가 4살 때부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거기를 들여보내려고 3살부터 경쟁을 치른다. 잘한다. 사실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유럽에서 유학 공부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 김정은이가 유럽 공부를 한 게 그 배경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럽 교육 과정을 제도를 도입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유치원에는 정말 자연실, 학습실, 무용실, 악기실, 그다음에 실내 물놀이장, 체육놀이실, 지능놀이실, 이발소, 식당 500개, 다 있어요. 500석 이런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와, 엄청나다.
그러면 그게 네. 어디인지 궁금하죠? 네.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유럽식 교육과정을 도입했다고 하는 경상 유치원입니다. 아. 자, 이 경상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는 통학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치원이 정말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거는 이 유치원 안에서 음악 신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술가의 요람이다 이런 말. 두 번째는 창강 유치원입니다. 자, 이 창강 유치원은 이런 유치원 들어봤어요? 월요일에 보냈는데 엄마가 금요일에 데리러 나온다. 너무 좋네요. 기숙사네요. 네, 기숙사. 기숙 유치원이라고 하죠. 오. 제가 유치원 교사를 할 때 11일 유치원을 했거든요. 애들을 10일 동안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거 가다 놓고 어떡해요, 그럼? 너무 좋다. 엄마들이 편리를 보장하느라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뭐 또 없어지고 흐지부지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는 거죠. 이런 유치원에서 얘들이 이렇게 상위 1%의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안 좋아 보이는데. 연예인이네요, 거의. 자, 이게 일반 유치원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치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모든 일반 유치원이 뭐 거의 99%는 노래와 춤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애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선생님이 덕무 덕무 모여라 덕무 덕무 모여라 제저 시간 됐단다 제저 시간 됐단다 풍금소리 맞추고 차례차례 서자요. 그다음에 이제 춤추고 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노래가 선생님이 입 한 번 안 벌려요. 아. 입을 안 벌려요. 근데 명문 유치원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나는 최순탁에서 다니는 김혜정입니다. 나의 김은정. 그다음 계산 너스디. 오, 세상에 영어를. 너스. 얼굴, 펜스, 턴, 핸드. I can speak English. 오늘 다시 다니나요? I'm 김정오이 from 김정숙 Listen School. 김정숙 Listen School is the best. 우리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요. Is the happiest in the world. 건강하십니까? 가와요. 이야. 대단하다. 3살인데 영어를 배우네요. Unbelievable. 얘들은 3살이잖아요. 미제 영어를 막 루창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3살뿐 아니에요. 4, 5살에는 또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십니까? 김부자 혁명 역사는 물론 수학, 과학, 역사, 지리, 한문, 체육, 미술, 영어, 러시아, 성악, 악기, 무용, 발레, 컴퓨터. 야, 애들이 머리 터지겠다, 야. 이게 일반 유치원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만능이네, 만능.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애들이 성장하기까지는 그냥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 엄마가 있죠. 엄마의 뇌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 김길선 선생님 기자님 계시잖아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려면 과외 입시가 최군 자료인데요. $10,000. $10,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입시 정도는 $10, $20 한 달에 그렇게 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네요. 유치원에는 항시적으로 음악 잘하는 사람, 음악 선생님, 그다음에 하술 선생님, 노래 선생님, 춤 선생님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뇌물만 들어온다면 1대1로 그 즉시로 교습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교육의 천국이네. 예. 돈만 있으면 너무 편한 곳이네요. 그러네요. 예. 여러분, 고난이 행군으로 빈부격차가 생기고 또 그리고 장마당이 여러 개 생겨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동으로 주겠다고 하는 이념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잘 사는데 또 잘 살아보겠다고 집착 쓰면서 1% 상위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집착하는 우리 북한의 학부형들. 오늘 1% 상위권의 아이들의 영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북한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안보 강사 조민희였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이건 평소 아마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긴장하고 어색하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맞아요. 처음 나와서 위력이 같은 맞아. 애들은
말이 안 나와가지고. 보통 강의를 잘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구매를 당하거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맞아. 그다음에 또 저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황당했던 경우가 갔더니 아줌마 5명 있는 데 갔어요. 5명이 앉아 있는 거야. 야.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힘이 안 나거든요. 안 나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혼자 막 이제 자기 스스로 막 붐업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또 다음 강의가 이어지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강의 장소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강의는 그 캐나다 2014년도에 제가 북한 의회에서 강의를 할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주제가 그 하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했어요. 캐나다는 한국이랑 달라서 상원하고 하원이 있는데 결의안이 통과돼서 상원에 가서 도장을 맞아야 그게 통과가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래서 하원에서 청문회 나가서 그때 북한 이야기를 했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너가 북한 사람들의 타겟이 될 텐데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제가 그때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입이 없어서 울지를 못한다. 소리를 못 낸다. 그럼 대신 그 아이가 아프다고 누군가는 울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예전에 너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적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때 그 결의안이 보수당 그리고 민주당 만장일치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죠. 하원 그 의회에서. 예, 엄청난 일을 하셨네.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Can you speak English? Yes, of course. 뭐라고 캐나다 왜 뭐라고 시브릿? 그 애기 입 우는 거 cry. 알겠어요. There's one example. There's a baby crying, but he doesn't have any mouth. So he needs a mouth. So I want to be that mouth. So I want to speak for them. I want to speak for him. 아, 좋네. 이현주 씨는 혹시 강연 다닌 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곳 있습니까? 저희 너무 깜짝 놀란 게 사법연수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교육을 가르치는 그 사법연수원 한 번 갔더니 역시 재구매를 당해가지고 4년 연속 제가 갔거든요. 그게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그다음 법원. 그래서 그 그래서 많이 그 긴장을 해서 갔지만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 더 큰 공감을 해주고 리액션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자신감 대빵 얻고 왔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공연 다니고 그러면 이제 좀 팬분들도 많이 응원 와주시고 항상 이렇게 재밌게 공연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송희 씨는 강의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게 제일 재밌고 그러신지. 저는 이제 일단 이제 서연 언니랑 같이 이제 군에 이제 융합식 강연을 갑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신나는 게 양강도 감자성을 다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서연 언니가 양강도에서 왔다 이러면 그 대형단 감자성을 꼭 이게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대형단 그 감자성을 되게 귀엽게 이제 볼에다가 뻥뻥 빵빵 여면서 이러면서 하면은 그 장병님들이 빵빵 터지더라고요. 대홍당 감자 시범 한번 해주시죠. 예. 아이 참 멋지나. 귀엽다. 딱 어울려. 감자 색깔이다. 하나, 둘, 셋, 넷.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당 감자. 너무 커서 하나도 못 따먹겠죠. 야하,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좋아요. 못 따먹겠죠. 왕감자, 왕감자. 잘한다. 잘한다. 은하 씨 버전 한 번만 좀만 들려줘. 네, 저요? 은하 씨 버전 한 번만 듣고 싶어서 그래. 저 왜냐면 저 사람이 침착하거든요, 은하 씨가. 과연 깜찍한 것도 되는지 궁금해서. 저 깜찍 잘해요. 어머? 좀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당.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당.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따먹겠죠. 야하, 감자, 감자. 정말 좋아요. 못 따먹겠죠. 표정 귀여운데요? 잘하네. 부끄러우면서
다 하네. 그러니까 부끄럽다 하면서 할 얘기 다 하네. 정말 잘하네요. 아니 원정이. 저는 사실 대한민국 와서 저 뭐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뭐 운행, 뭐 석유공사 뭐 어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제일 잊지 못할 장소가 저는 유치원인 것 같아요. 힘들어. 아 저도 진짜 어떻게 못해요 거기. 진짜 3살, 4살, 5살이 앉아있는데 들어간 순간에 머리가 하얘가고 아 얘네하고 오늘 이거 내가 북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말을 어떻게 뗄까 하고 옆에 딱 봤더니 옆에 자동차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예. 자, 자동차 장난감 여기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장난감으로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떤 놀이 했을까요? 무서워. 노래도 실현하려고 뭐 했대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은 북한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우리 친구들 네. 북한 알까요? TV에서 봤어요. 북한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김정은이요. 다 알아, 다 우리 알아. 아빠가 핵도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핵은 아는데 이 자동차 장난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은요, 아빠가 저를 엄청 이뻐해 주셔가지고요. 나무로 자동차 장난감을 만들어줬어요. 맞아 있어. 근데 나무 장난감에는 바퀴도 안 달리고요. 굴러가야 되는 자동차가 딱 서 있었어요. 예. 슬프죠? 예. 슬퍼요. 근데 자, 우리 친구들 세상에. 오늘 2시간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오죠? 네. 네. 북한의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 한 끼 밥 먹이겠다고 네. 상가 들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어요. 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네. 우유나 소시지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막 웁니다, 거기서. 아. 유치원 애들이. 너무 불쌍하죠. 북한 어린이 불쌍해요. 그죠? 불쌍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자,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아빠, 엄마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맞췄어. 명강사예요. 진짜 명강사. 김미성 기자님. 네. 기자님이야말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시고 사셨는데 혹시 대한민국에서 뭐 안보 강의나 뭐 이런 거 중에 좀 기억나는 거 하나? 예, 있죠. 딱 한 명 앉혀놓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한 명이요. 저 사기관에서 나온 다음에 직장 들어와서 보름도 안 됐는데 강연 제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5대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럼 회장 신격호 선생이 나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신격호 선생이. 예. 뭐 따라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 되는데 딱 자르더라고요. 네. 그 순간기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격호 회장님을 놓고 한 1시간 반 동안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신격호 회장님을 놓고 한 1시간 반 동안을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국민의 정부 때인데 예. 북한에 투자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는 걸 다 얘기해 줬어요.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아니, 내가 할 그러니까 수가 판단은 없죠. 그쪽에서 하는 거고. 네. 그 쫙 끝나고 내려오니까 뭘 찔러주죠? 딱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남 주머니에서 딱 내놓는데 봉투 2개를 내놔요. 하나는 빨간색 봉투, 하나는 하얀 봉투. 골라야 됩니까? 네? 아, 좀 얘기 좀 들어, 좀. 아, 좀. 소개 방송하시는 궁금해 죽겠어. 골라야 돼? 봉투 2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서 열어볼 수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니까 박스 있죠. 예. 거기에 내가 그때 한 10몇 개 박스가 내렸어요. 쭉 내려서 우리 집 몇 층에 다 들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사 딱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궁금하다. 백화점에서 파는 모든 공가류, 껌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 한 상자, 과자 한 아니, 저 상자. 죄송하지만 너무 생각보다는 조금. 근데 봉투 그다음에 간 다음에 꺼내봤어요. 예.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 예. 그다음에 이 짝이 빨간 데는 월드 이용권 20장. 그게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는 좀 작은데요. 왜냐면 그래도 난 대한민국에 와서 그분이 내가 하는 모든 방향에 첫 마스크를 해준 거나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부터 난 거기서 계속 구수준의 실력까지 온 거예요. 와. 아, 좋다.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정말 멋집니다. 우리 다양한 강의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북한 이야기하면 또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남녀간의 연애 아니겠습니까? 예, 이 중에서 연애 이야기를 가장 재밌게 해줄 사람 바로 유현주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만갑 전투원들의 투철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 안보 강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안보 강연을 가면 말입니다. 북한의 실상보다도 북한 사람들은 연애를 합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머나 슬프다. 여러분, 북한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연애도 하고 뜨거운 사랑도 하지요. 우리 이만갑의 막둥이 대연이만 보더라도 나 누나 좋아해요? 이런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 외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앞으로 직진하지요. 하지만 북한 젊은이들의 연애와 남한 젊은이들의 연애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저만 보더라도 연애가 한창 이루어져야 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는 연애를 할 내 또래 남자를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왜냐고요?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좀 남은 군대를 못 간 남자애들은 저 미려기처럼 돌격대를 나가더라고요. 한창 연애할 나이에 남자들은 장군님께 충성을 한다고 군대를 떠나고 길거리에는 처녀들과 돌멩이뿐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연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10년간을 장군님께 충성을 하고 왔는데 그들은 이미 정신적인 기형아가 돼서 3년 석기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 3년 석기랑 연애를 하려고 보니까 눈이 딱 갱겨서 헤어지자고 선언을 했더니 바로 혁명적인 군인 정신을 발휘하여 이 이목박을 뼈돌로 빡 까더군요. 그래서 저에게는 영광스럽지 않은 상처가 이마박에 남아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이마가 벽돌보다 강하다는 걸. 남자한테 벽돌로 맞았어.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렇게 벽돌로 터져서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는데 나를 때린 그 남자가 보고 싶어요? 멋있더라는 겁니다. 법보다도 주먹이 가까운 북한 사회에서는 주먹 센 남자들을 더 선호하는 것이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장군님에 대한 사랑, 장군님이란 충성이라는 단어들은 많이 들었지만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애정 표현의 단어들은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나를 때리는 남자도 무조건 미워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남자들의, 북한 남자들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북한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어렵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뽀뽀도 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북한에서 길거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좀 날렸어요. 저기 송이동무. 네.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길거리에서 뽀뽀 해봤나요? 아니요. 우리 바람둥이 정민우 동무. 네. 연애할 때 뽀뽀 해봤습니까? 길거리에서? 창피해서 안 하죠. 그렇습니다. 바람둥이 정민우도 창피하다고 못한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마음껏 애정 표현도 할 수 없는 북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령화, 저출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만 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요? 왜요? 북한에는 남자들이 10년짜리 군대를 가다 보니까 예. 이 혼기를 놓친 노처녀들이 많아요. 근데 혼기를 놓치게 되면 그냥 그에 맞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데 북한에도 나름의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해서 시집을 못 가지 않았을까? 더더욱 나이를 먹어가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근데 지방을 가면 장가를 못 간 노총각들이 많더라고요. 통일이 되면
그동안 외로웠던 남남북녀, 노처녀, 노총각들이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밤마다 으쌰으쌰하면 우리나라 인구 1억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솟아오를 수 있게 더 많은 남북 커플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아코디언 3남매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브라보. 이거 아니야 이거? 와우! 브라보! 잘한다. 홍라 씨 어떠셨어요? 지금 유현주 씨 강의와 노래. 소름 돋았어요.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새롭고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음악인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국악이? 뭐가 되나요? 아니 저 전문가로서 봤을 때 유현주 씨 강의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일단은 그 강의라는 거는 그 본인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현주 씨는 정말 본인만의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어머나. 네, 본인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너무나 잘 짠 그런 전문화되어 있는 강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집중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예. 김현욱 동지에게 영광이시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유현주 씨가 잘하는 게 뻔뻔함이 바탕에 있어요. 저는 되게 고상한데 뻔뻔하다니요. 저랑 아니,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아니 이마 벽돌로 맞은 건 꿈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 진짜 양념? 있어요. 희석 오빠인데 안 보였어요? 양념 여기 뿌린 거 있어. 아니에요? 여기 있어. 그래서 가르마를 바꿨잖아요. 저 원래 오른쪽 가르마예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 가르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맞은 흉터 때문에 바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를 안보 강연에 해도 주최 측에서 뭐라고 안 해요? 재밌어 해요. 아니 오히려 예. 주문해요. 아, 물어봐요. 주제를 몰라 그러면 딱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래. 여기 젊은 층이 많으니까 연애 쪽으로 해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가서 조금 인기가 있는데 인기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거든요. 가려고서 잘 긁어주시는구나. 진짜 이렇게 질문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현숙 씨도 연애를 해봤는가 하고 물론 나도 뭐 여자니까 연애를 해봤겠죠. 네, 아주 엄청 연애를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청년들도 어떻게 연애를 하고 있고 그걸 전날 밤은 어떻게 자는가 또 이런 분들이 다 있어요. 첫날 밤 어떻게 자는가를 어떻게 아니 다른가요 북한은? 네? 으쌰으쌰? 아니 으쌰으쌰도 물론 있죠. 뒤에 있는데 한국에는 드레스를 입지 않나요? 근데 북한은 보니까 드레스가 아니고 다 저고리를 입는데 그건 어떤 상징인가?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에서 뭐 민족이 고유한 그걸 가지고 쫙 연설하다 마지막 정착점에 가서 바로 그 고름을 남성들이 풀어줍니다. 네. 그러면 한 방에 빵 터지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도 웃기면서 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구름을 남성들이 풀어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현재 우리 북한들의 현대판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전날 저녁에 힘을 많이 내라고 머리맡에다 먹을 걸 많이 준다고 그것도 체에다 담아서. 너무 재밌다. 정말 너무 재밌어. 근데 그 북한에는 이제 자유롭게 연애를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무슨 소개팅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소개팅이라는 게 이제처럼 우리는 그 식당이라는 데 가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혹시 소개를 시켜줬다면은 친구네 집에 소주 술을 한 잔 사놓고 뭐 친구랑 같이 있어갖고 오라고 호출하거든요. 집으로? 그러면 딱 네, 집에서 그러면 딱 가요. 가면서 딱 앉아서 이야기 나고 뭐 술이 한 잔씩 오간 다음에 야 너네들끼리 가서 만나라. 이제 난 이까지 이전을 했으니까 끝이다. 너네 둘이 나 만나서 좋든 살든 해봐라 하고 둘이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둘이 좀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직접 못 말하고 또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갖고 나는 그 사람이 좀 괜찮더라. 그렇게 하면 니 좀 가서 좀 테스트 좀 쳐달라. 판단이야? 왜 그런 걸 시켜? 맞아. 그렇게 왜냐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말하기는 부끄럽고. 아니 그러면은 네. 한국은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아예 없으면 그럼 전화도 없어요? 전화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성립됐을 때. 약간 이제는 너랑 나랑 사귀어볼 시간을 가지자 이럴 때 전화로 어디서 메시지. 우리는 이제 남자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죠. 북한은 마찬가지. 근데 옛날에는 남자가 먼저 이렇게 해야 그러던데 지금은 여자들도 먼저 들이칠 때가 많아요. 북한에서 그 중매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친구의 친구.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남자로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하는 튕겨야 멋있다. 그래서 튕긴다고 해서 진짜 싫다는 게 아니다. 계속 튕길수록 계속 진심을 보여야 된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게 깨진 게 진짜 100번 집어서 넘어가려면 없다 이러잖아요, 북한은. 근데 한국에서 100번 찍어서 100번 찍으면 전자발찌 찰 것 같아요. 효과야. 네, 한두 번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식으로 북한하고 좀 연애 방식이 다르다는 거 말하죠. 그러니까 싫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 앞에서 계속 있으면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는 여자보다 가는 여자를 잡아라. 예, 그 가는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낀대요,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남한에서 여러 번 튕겼거든요. 그래도 그냥 올 줄 알았는데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튕기다 여러 번 보내버렸다니까. 아니 근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중매도 소개팅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중매하고 소개팅 완전 다릅니다. 네. 왜요? 파트가. 소개팅은 그냥 사귀는 거고 가볍게 만나. 중매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르구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북한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예요. 21살 때도 21살, 2살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런단 말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너나 10년 기다려주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면 기다려요? 예, 10년 동안 기다리는 여자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이 못 기다리고 시집을 먼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 주변에서. 왜냐면 기다리면 30살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도 기다리면 근데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서 나를 꼬시는 남자들이 있다게는 못 기다리겠죠. 네네. 남자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기다리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배신 때려요. 남자도 왜냐면 여자 고향에 있는 여자 10년 기다리라고 해놓고선 본인은 가서 또 그 지역의 여자랑 임신까지 갖고 와요.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만 그냥 두고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긴 기네요. 아니 저기 모텔도 없다는데 들판도 괜찮아요. 아빠, 저희 부모님이 속도 위반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날짜가 저희 언니 생일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더니 이 갓나 생기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물어봤죠. 엄마 어디서 그렇게 연애를 보통 하냐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일하던 회사가 그 옹기를 굽는 가마. 네. 가마 안 해? 겨울에 되게 따뜻하다요. 무작위 굽는 가마에서. 네네. 아니 나는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얘기 들었어도 물레방앗간 뭐 이런 얘기 들었어도 문학 작품에도 나오지만 도자기 굽는 가마는 그래서 들판이나 물레방앗간보다 훨씬 로맨틱한데요. 겨울엔 춥잖아요. 들판에 어떻게 가요? 근데 한국도는 영하 막 30몇 도까지 내려가서 얼어 죽을 일 있어요. 야 사랑에 불 붙어봐라. 절대로 안 춥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강의로. 자 우리 뭐 이만갑을 대표하는 또 지식인이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평양 출신 우리 김길성 기자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시간이 할당됐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내 진심의 강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강의 제목은 내가 버린 조국과 내가 찾은 조국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틀에 부합된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자라면서 소리를 들어서부터
내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는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 노래입니다. 나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걸 자유가 없다는 것도 못 느끼고 그게 자유인갑다 하고서 그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운명적으로 또 이제 그 핵, 미사일, 군수 생산을 전담하는 그 비공개 분야의 정책 담당 기자로 임명됐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17년 동안 일했는데 70년대 말, 80년대 중반부터 그거는 이 김일성 족속이 인민을 버리누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76년도에 앞으로 인민 경제는 다 죽어도 군수 경제만 살려놓으면 거기서 밥가마도 나오고 포도 나오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속에서 계속 나가면 그런 충성스럽게 쓰지만은 집에 돌아오면 계속 욕했어요. 그 스트레스가 가셔지질 않아서. 그러면 잘하다가 수령권이 훼손죄에 걸려서 본의 아니게 잡혀가서 40일 동안을 취소받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충정을 바쳤던 단 하루 한 토막의 자유도 없이 내가 헌신했던 그 체제가 그 잡혀갔다 나온다면은 정념이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무너져. 다 보기 싫어요. 다. 김일성 광장도 보기 싫고 태동강도 보기 싫고 옥류고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요. 얼마나 정남이 떨어졌는지 거기 들었다. 근데 북한 정권이 다용스럽게 나를 추방시켜주더라고요. 추방도 얼마나 위대하게 간지 몰라요. 추방돼서 그다음에 거기서도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이 땅에서 살 운명이 아니다. 자유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어느 끝에도 이 나라보다야 낫겠지.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하면 탈북하는 날이 잊혀도 안 돼요. 밤새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차마 더 내륙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 뒤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성 남양이 내려다보는 그 앞산에 올랐어요. 올라서 24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우리 온 식구가 속보되지 않은 심정으로 평양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터키 같은 내 동생들 너무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내가 꼭 살아서 돌아갈 거. 돌아가겠으니까 너 내가 돌아갈 때까지 죽지 말고 기다려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떠났어요. 나는 그 자유가 그 어린 날에 나한테 심어준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사유권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는 이 나한테 씌워준 그 혼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왔어요.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올 때 우리 다 겪었죠. 우리 심정이 어땠어요? 좋아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 얼마나 소름과 그 주눅 이르는 마음을 안고 그 절통한 원한. 저놈의 종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지고 가느나. 나도 이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선조들이 후손으로 당당히 나왔는데 내가 아주 재수 없이 저 웃동네에서 태어나다니까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르나. 이게 가실라 가셔지질 않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서 쭉 가는데 내가 눈도 안 뜨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그 데리러 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오더니 여사님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저기 대한민국 땅입니다. 난 그 말이 제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나오신 분이 여사님 눈 좀 뜨십시오. 여사님이 이렇게 된 것은 여사님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사님이 죄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사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탈북하는 좋은 과정이 이 마음속에 다지고 또 다지고 쏟지 못했던 그 소름과 이 모든 것을 그 한마디가 다 녹여졌어요. 아이고야. 그 사람은 내 조국에 간다고 대한민국이 보인다고 근데 눈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요. 나한테도 저렇게 가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었겠는데 나한테도 저렇게 환희에 넘쳐서 부르시는 갈 곳이 분명히 있었겠는데 나는 없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몇 년 동안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소란하고 분주해서. 우죽선처럼 터졌다 가라앉았다 터졌다 가라앉았다 이거 기가 막힐 듯이 해요. 내가 이걸 쭉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오늘날까지 내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 위대한 정치적 에너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있다면 5천만의 대통령님들이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에너지, 이 에너지가 북한 땅까지 휩쓸고 나가는 그 에너지,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한마디로 정립합니다. 통일된 자유대한만세. 이 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 앉으시고. 아니 이소연 씨는 뭐 강연을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기석 기자님 강연 듣고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강의는 북한 실상에 대한 강의인데 우리 김길성 기자님 강의는 탈북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너무 이렇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대한민국 올 때 뭐 자유 찾으러 간다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우리가 자유나 행복이라는 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너무 모르고 정말 그냥 살 길 찾아서 온 거잖아요. 그 마음, 억울한 마음, 그 아픈 마음, 아픈 고생 다 숨기면서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셔서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야, 우리가 북에서 오신 분들은 참 신나서 기뻐서 막 인천공항 오면 얼마나 떨릴까 저기 땅 좀 보세요 했는데 막상 오시는 분들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네요. 김기석 기자님. 네. 예, 이번에는요. 우리 연예인들도 요즘에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토니안 씨가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안입니다. 사실 저는 뭐 아직까지 강연이나 강의를 해본 적은 없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단 그냥 제가 20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지금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H.O.T가 된 경위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됐어요. 어느 날 막 구인 광고를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건 진짜 신기하게도 요만한 사이즈의 광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디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그 오디션이라는 게 이렇게 빛이 쫙 나는데 여기에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대표님이 이제 이수만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딱 때마침 그때 미국에 LA 쪽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개를 받고 저랑 그 신화의 앤디 씨 아시죠? 네. 신화의 앤디가 이제 저희 동네 제 진짜 친동생 같은 그런 친구여서 매일 같이 춤추러 다녔었거든요. 대박이다. 이제 저랑 앤디 씨랑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H.O.T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SM 그 10주년 기념 파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수만 대표님이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때 저를 뽑으셨나요? 물어봤더니 이수만 선생님이 그때 너를 뽑은 거는 말이지. 그때 너를 뽑은 거는 말이지.
이제 이수만 대표님이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때 저를 뽑으셨나요? 물어봤더니 이수만 선생님이 그때 너를 뽑은 건 말이지 배터리 때문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배터리? 배터리요? 배터리. 건전지가 뭐지?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춤 오디션을 이제 보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휴대용 이런 CD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건전지를 넣으면 맞아요. 음악이 나오는. 그걸 이제 가지고 공원에 가서 춤을 막 추고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음악이 끊겼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러고 그 새벽에 건전지를 이제 구해서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니야 너는 솔직히 노래나 춤을 잘하는 건 아니었다. 근데 네가 그 건전지 사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래도 남보다 노력 하나만큼은 열심히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뽑으셨다고. 야, 이거 건전지 대박이네. 그리고 이제 H.O.T가 된 후에 사실은 뭐 앞에 있는 재원이도 알겠지만 저희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운 경쟁 사회를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데뷔하자마자 너무 운이 좋게도 바로 이제 최상급 올킬 1위 가수가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잭스키스가 나오든 G.O.D가 나오든 신화가 나오든 우리는 절대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진짜 5년 동안 거의 저희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가 해체를 하게 됐어요. 이거 궁금해. 네. 저는 멤버들에게 항상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내가 없었어도 다른 멤버가 있었어도 H.O.T는 충분히 잘 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 강박을 저는 한 8년을 갖고 살다가 혼자 이제 딱 세상에 나오니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교복회사 사업과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운 좋게 잘 됐죠. 네. 첫 해 저희 교복회사 신문 1면에 났었거든요. 토니안 교복회사로 200억 매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우울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성공하고 네, 돈도 많고 모든 걸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웃어야 돼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그걸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을 만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혼자 집에서 혼자 술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저를 고립시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이 와서 그렇게 방황을 하던 차에 군대를 가자. 갑자기 군대를 갔거든요. 가서 첫날 인생을 바꾼 계기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때 제육볶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연예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저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데 제육볶음 한 입 딱 먹는 순간 제육볶음 한 입 딱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눈물이 왜? 눈물이 왜요? 너무 오랜만에 음식이 맛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제육볶음이 제 인생을 돌아보게 했어요. 삶의 행복은 그게 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매일 스스로 느껴야 되고 매일 찾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행복이라고 느껴서 그 이후로는
저는 지금도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 말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탈북하시고 처음에 대한민국 오셨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행복하고 뭐 또 즐거운 일도 있고 신기하고 이랬지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익숙해지면 사람이 조금씩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소한 즐거움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북한 명강사가 떴다 안보강사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유나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에서야 왜 통일이 돼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릴 때 통일 교육을 받으면 그냥 노래 부르고 왜 통일이 돼야 하냐고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우리보다 불행하니까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불행해서 행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 같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4년 만에 나오신 김용환 네, 아나운서는 저는 그 강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한 직업을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서 특수한 직업이 절대 아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 여러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이해하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감동하게 되고 맞아. 또 시청자도 그걸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가 마음을 안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네. 안 듣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남인석 씨의 짧은 강연 들으면서. 비싼 강연. 예, 남인석 씨의 야매 강연. 짧은 강연. 예. 어느 스님 친구가 있습니다. 네. 예, 스님 친구랑 둘이 곡차를 한잔하다가 나보고 왜 사네요. 그래서 이 친구 또 선문답 하려고 그러나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 다들 행복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하려고. 행복이요. 한자로 매울신 비슷하게 해서 다행행의 복복자입니다. 그 스님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중이 된 지 11년 만에 알았네라고요. 밥상을 받았는데 밥상에 보면 옛날에 복자 많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글씨가 따로 떠오르더래요. 네. 이게 뭐냐면 복자를 보면 보일시, 한일, 입구, 밭 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입 먹을 밭이 보이면 다행이라고 해서 행복이에요. 혹시 불행하시면 행복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십시오. Everybody, everybody, let's get into it. Get stoked, get it started, get it started,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이만갑 볼륨들 시작합니다.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in here.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ose control, our body and soul. Don't move too fast, people just take it slow. Don't get ahead.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식거인 당신의 어깨를 빌려주세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너무 남자분들만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실감이 큰 거예요. 혼말의 시대, 너와 나의 대화법. 셰익스피어도 언어 파괴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소통이 없는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닌 거죠. 기생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기생충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게요, 그때 달라요. 영원히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SNS에 왜 혼잣말을 할까요? 소통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소통입니다.